이원재 레벨 업! 자, 드디어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10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전 시간에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에도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혼란을 겪고 각도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워하는 리시브, 회전 서브에 대한 리시브를 어떤 식으로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회전 서브에 대한 리시브 방법과 그 부분이 조금 더 인지가 됐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공격적인 리시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는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넣어드릴까요? 자, 일단 저도 주위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가장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회전 서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걸 어떻게 각도를 잡아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서브도 안 가는데 왜 이 레시브부터 가냐? 자, 추후에 다음 편이나 뭐 그 이후에 이제 회전 서브에 대해서도 제가 당연히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요 회전 서브에 대한 각도 잡는 방법과 어떤 템포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설명도 있기 때문에 이원준 선생님 라버 색깔 좀 반대로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판 뒷판으로 설명하기가 좀 쉬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리시브를 할 때는 앞면 빨간색, 후면은 검정색으로. 그래서 이 앞판 뒷판으로 저희가 설명하는 나중에 또 걸로. 포핸드 리시브 할 때는 또 빨간색으로. 그렇죠. 그 기준을 잡을게요. 자, 일단은 사실상 이게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그렇죠. 있고, 저도 예전에 이제 이원재 선생님이랑 촬영하기 전에 뭐 많은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촬영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상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또 풀어줘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풀어줘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감을 갖고 이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우회전 서비스, 보통 이걸 우회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좌회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쵸? 기준점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내는 서브를 넣는 입장에서는 우회전이 될 수가 있고, 그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좌회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그래서 이걸 우회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넣게 되면 회전 방향이 이쪽, 그렇죠. 우쪽으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우회전이라고 판단을 할게요. 우회전 서브라고. 저희는 우회전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우회전 서브라고 하고, 나중에 뭐 이런 서브는 또 뭐 역회전 서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우회전 서비스는 상대방이 앞판으로 넣죠. 그렇죠. 그리고 앞판으로 놓고 지금 이원재 선생님이 뒷판으로 받는. 그렇죠. 그 코스입니다. 백쪽 코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가장 많이 혼돈을 일으키시는. 그렇죠. 갑자기 막 놀래는 경우도 많고. 그럼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우선은 넣어드릴까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서브를 하나 이제 받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거를 어떻게 들어가면서 리턴을 하는지, 그러니까 두 개로 파트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일단은 긴 서비스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브를 받는,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리시브를 하면서도 내가 상대방한테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파트를 4개 정도 나누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긴 서브에 대해서 받는 거 위주, 그 다음에 공격적인 리시브 패턴, 그 다음에 짧은 거에 대해서 받는 거 위주, 그 다음에 좀 더 공격적인 패턴. 요 방법 4개를 우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안 좋은 예도 뭐 한번 추후에 먼저 보여줘야 되나?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예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놀랠 로자로 막 이상하게 막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안 좋은 예부터 한 뭐 몇 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방향은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넣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씩 설명하기로 할까? 네, 좋습니다. 자, 요런 부분 봤어요. 자, 한번 넣어주세요. 긴 거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잘 봤는데? 그래도 받아지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와, 상대방 서브 무서워 죽겠어. 이걸 어떻게든 견뎌야지 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의 각도를 도망가면서 받는 위주만 된다라는 느낌, 이제 이런 분들도 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도 봤어요. 놀래갖고 이렇게 되는 경향. 그러니까 이래서 다 얻어맞고. 나는 이 두 가지를 봤어요. 아니면 놀래갖고 막 슈트 바삭 때리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나만 본 건가? 아니야. 네. 그래서 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도망가듯이 그 다음에 이 회전의 각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트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틀어갖고 여기서 이 지렛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근데 일단은 그 안 좋은 예는 어차피 지금 이현재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 보편적인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조언을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연기만 하면 안 되니까 조언을 하자면 과했나? 네, 좀 과했어. 네. 저는 조언을 드리자면 특히 솔직히 우리가 지금 받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격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받는 거에 연연할 정도의 상대방의 수준이라면 왜냐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솔직히 리시브가 어려워요. 우리도 그렇죠, 어려워. 받는데 급급하게 되는. 네, 우리도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어려운 건데 상대방한테 받기만 해도 되는 상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상대방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 그렇죠. 뭐 낮으면 편하게 받기만 오고 해도 되지. 고수면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상대방이 고수기 때문에 내가 공격적으로 할 확률이 많은 거지. 상대방의 수준이 낮으면 굳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 없죠. 받기만 해도 안전하게 된다. 하니까. 큰 기준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가정하면 일단 이 서비스가 저희가 아직까지 그 영상에 담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서비스가 좀 어렵죠. 넣기가 좀 어려워. 그렇죠. 그립부터 시작을 해서 네. 토스부터 각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신경 쓸 게 많지. 그렇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좀 이게 많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가 좀 많아요.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 그러면 솔직히 이 서비스를 넣는 분들이 포핸드 쪽에 잘 못 넣어. 그렇지. 각이 포핸드 쪽에 짧으니까. 잘 못 넣는다고. 각이 짧으니까. 네, 솔직히 저희도 넣으면 이 서비스를 포핸드에 넣는 거는 솔직히 좀 기술이 좀 더 필요해요. 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요쪽에 넣는, 그러니까 포핸드 쪽에 넣는 서비스는 솔직히 조금 약간 배제해도 된다. 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좀 더 지키고 여기를 좀 대처해라. 그렇지. 여기는 받는 위주고 여기는 오면 공격도 가능은 한 그렇죠. 부분이기 여기를 좀 때문에. 대처한 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러면 여기에 온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사실상 상대방 쪽이거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안정감이 좀 더 생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여기 늘 때까지 버려도 돼.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 거죠. 우선 왜냐면, 여기는 확실하게 가자. 왜냐면 상대방이 이쪽 넣기가 좀 편하니까. 그렇지. 근데 상대방이 편한데 여기서 내가 리시브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때서부터 게임은 진짜 안 되는 상황이 어디로 올지 모르고 돼버리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상황이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받으실 때 한 가지 제 나름대로 팁은 상대방이 수준이 좀 받아도 되는 수준이라면 약간 요쪽은 버리고서부터 출발점을 잡아라. 여기부터 확실하게 가자. 중점을 좀 잡아라. 거기에 집중을 좀 해라. 요게 제 나름대로 이건 심리적인 생각인 거죠. 기술적인 생각보다. 심리적인 팁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팁은 이제 이현재 선생님이 주는 걸로. 그러니까 뭐 제가 우선 받는 거를 그렇죠. 한번 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긴 서브부터 먼저 한번 받자면 이런 식으로. 회전 많네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핵심을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몸을 튼다든지 이 각을 견뎌야 돼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물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고 내가 각을 어떻게 잡아 하지만 처음부터 어렵다고 뭐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몸 자체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리시브에 얘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팔꿈치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회전은 맞고 튀었을 때 더 많은 회전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회전을 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회전이 먹고 돌기 시작할 때 그 템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냐? 자, 몸을 트는 이유가 이 각을 못 만들기. 그러니까 회전이 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우회전 써보니까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은 이 각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각을 무엇으로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왜 레슨할 때 그러잖아요. 화, 백 치고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 주는데 서브 리시브는 안 가르쳐 줘. 그렇죠. 약간 그거 있죠. 나가서 게임해 그러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하기가 힘든데 요 몸을 틀어갖고 이 각을 견딘다 라는 것보다는 자 팔꿈치를 세워서 들어가라.
자, 제가 요 상태에서 제가 아까 요렇게 받았잖아요. 제가 요러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예를 들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몸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몸을 트는 거예요. 왜? 이 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V를 만들어. 네, 그렇죠. 어떻게 팔꿈치로 V를 만들고 있어 볼게요. 자, 각은 45도 각도로 자, 약간 팔꿈치로 맞는 부분을 자, V 그렸습니다. V 그렸습니다. 자, 팔꿈치로 맞는 부분. 자, 맞는 부분. 자, 생각보다 회전 진짜 많아요. 이게 제가 그냥 받을 때는 자, 한번 넣어줘 보세요. 자, 그냥 받아볼게요. 자, 어때요? 회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각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 각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 어때요? 팔꿈치 이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받아줘라. 내지는 틀어서 잡아라. 이 몸을 틀어라. 몸을 틀고 나서 자세 잡기도 힘들지만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저는 이렇게 있으면 자, 바운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면 그 부분을 보다가 요 부분. 여기서 팔꿈치. V자 만드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많이 내면 화쪽도 들어가겠죠. 예. 여기 앞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밀어준다라는 느낌인데 얘는 약간 숨듯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팽창되는 이 이유가 각을 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회전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각을 트는 건데 몸을 쓰지 마라. 몸을 쓰는 거는 어떤 그냥 받아주는 그 이후에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만 한번 V자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서 회전이다 그러면 약간 밑으로 내리고요. 회전이면 밑으로 내리면 되고, 깎인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앞으로 슬쩍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목은 약간 유동성을 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되면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짧은 것도 가는 거죠. 짧게. 짧게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더 좋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뭐냐면 회전이 도는데 내가 힘을 줘버리면 이 회전이 다시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뭉뚱하게 오는 느낌이 있는데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역스핀이 먹어요. 자, 힘 뺐어요? 자, 어때요? 내가 여기서 힘을 줘버리면 이 스핀은 그냥 그대로 내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역스핀이 안 먹어요. 근데 힘을 가만히 빼고 있었더니 지금 보셨죠? 역스핀이 먹어서 회전이 훨씬 더 상대방 공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의 리시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팔꿈치의 각도, 그러니까 요 부분, 여기서 내가 주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내주는 팔꿈치의 힘이 아니라 약간 쿠션을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쿠션. 예.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컨트롤이 되면 요렇게 가만히만 빼도 짧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각도를 조금 더 팔꿈치 내밀면서 자, 어떠세요? 자,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을. 자. 좀 가고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받을 때 어때요? 되게 쉽게 받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꼬지 않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만들고 싶다면 이 팔꿈치를 역할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맞을 때 왜냐면 너무 이러고 있으면 또 상대가 예측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준다고 아까 말한 대로 그쵸? 또 일로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그쵸? 자, 가장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공격 준비를 한 다음에 팔꿈치. 자, 공격 준비 팔꿈치. 그러니까 반동 준 다음에 팔꿈치.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편하게 받구나. 자, 각을 만드는 거예요. 자, 회전을 대처할 수 있는 각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줄 때 본인이 리시브나 이런 관점에 대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가장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연이어서 가면 짧은 볼이 왔을 때는 자, 똑같아요. 각은 똑같지만 아무래도 짧으면 좀 더 가벼워져야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자, 다리를 이용해서. 예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꼽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있다가 자, 일로 오면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 다리가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내가 편한 다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팔꿈치는 가볍게 요 살짝, 예. 살짝, 예. 예. 살짝. 이게 이 방향이 내가 지금 계속 오른쪽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쓰기 때문에 이쪽을 써주면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이 저기서 보여요. 죄송합니다. 요런 느낌으로 조금 써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거는 이게 맞겠죠. 근데 웬만하면 기준점은 한 7대3 비율로 오른쪽을 조금 자 하나 둘 이렇게 짧게 이렇게 주고 바로 준비. 이렇게 팔꿈치 여기에 대해서 팔꿈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가 편안한 느낌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우, 수준이 높죠. 놀랬어요. 수준이 높죠, 이거. 이게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틀면 요거도 팔꿈치를 여기서 비트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회전이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잡을 때는 몸을 틀어서 이 횡을 쓰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이 각을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만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레시브 여태까지 못 받아 보신 분들 각은 어떻게 잡지? 이 팔꿈치 하나, V 하나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유동성이 생기면 약간 요런 식으로 가면서 팔꿈치는 쓰되 약간 손목의 힘을 조금 더 잡아버리면 자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어때요 지금 같은? 요런 느낌으로 크게 어렵진 않지만 상대방 리시브가 서브 넣고 대받아치는 느낌도 전달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가긴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이 회전이 내가 몸을 이렇게 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지네. 이거 팔꿈치 하나로 잡아지네. 이게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의 서브를 넣으면서 받아보면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쓰는 거죠.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쪽도 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 팔꿈치 쓰는 게 자유자재가 된다면 우회전 서브에 있어서는 못 받을 공이 절대 없다. 그리고 빨리 한번 넣어볼까요? 요것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팔꿈치만. 네. 팔꿈치만. 요것만. 딱 요 포인트만 잘 이해하시고 잘 사용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어려운 우회전 서브를 넣더라도 충분히 물론 이제 거기에는 회전량이 7인 사람이 있고 8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1인 사람, 2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 기준점과 요 각도 유지를 맞는 어떤 기준점에 잘 포인트만 준다 그러면 우회전 서브를 못 받을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선출이 두 명에서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반대쪽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현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제가 이제 반대로 이제 보강 설명을 할 수 있는 또 제 그렇지. 설명을 듣고 또 반대로 이현준 선생님이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보강을 할 수도 있는. 좋습니다. 이게 원래 그래서 이게 치키타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제가 지금 이현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 다 맞아. 하지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또 이게요. 요런 방법도 있다. 이게 똑같은 말이더라도 사람들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다르게 해주면 그게 또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현준 선생님이 방법은 다 똑같은 얘기인 건데 그렇지. 설명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비스가 길게 와요. 한번 해볼게요. 준비. 네. 자, 근데 양아치네. 자,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현준 선생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선생님들 촬영을 많이 해보면 공통적인 언어들이 좀 있어요. 공통적인 언어들. 공통적인. 네, 근데 그게 되게 핵심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하나 둘 그것도 다 공통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언어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힘을 가하는 것이냐, 힘을 죽이는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주는 방향과 그러니까 흡수하는 방향은 다른 힘을 가하느냐. 그러면 가한다는 건 약간 좀 더 내 힘을 가하는 거고. 내주는 거고. 이건 힘을 죽이느냐. 이거는 내 힘을 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보통 이 서비스 자체가 이제 동호인분들은 6시 방향의 커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서비스 자체는 이미 회전이 커트에 회전이 있는 게 아니거든. 회전으로만. 네, 상으로. 그러니까 뜨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지 이미. 그렇지, 그렇지, 안 그렇지. 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흡수. 안 나가고 안 뜨게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여야 되거든요. 흡수. 근데 보통 이제 동호인분들은 이제 보통적인 커트를 할 때는 이제 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용도로. 그러니까 아까 놓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주는 느낌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흡수하는. 그러니까 무릎 컨트롤 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래요. 자, 서비스가 길게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나도 서비스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저기 넣지 마요. 화로 넣을 줄 알고 약간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나도 이렇게 서비스를 넣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요것도 진짜 이게 어렵죠. 쉽진 않죠. 네, 요것도 이제 동호인분들한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도 내 탁구대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면, 이게 막상 진짜 이게 지금 뜨는 서비스가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떠요. 네트에 걸리면 걸리지 어떻게 이게 뜨겠어.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하고 내 라켓하고 임팩트 전에 앞뒤를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이 앞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맞출 거 아니야, 앞으로. 그죠?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빼면 앞으로 맞춘다고. 이러면 날아가지. 얘가 임팩트 전에 이 공하고 내 라켓가 앞에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빼니까 앞이 생기고 앞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부연 설명드리면 모든 공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기 위해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리듬을 잡고 그 공을 보고 치는 게 순서인데 치기 위해, 그러니까 같은 맥락. 얘가 치려고 리시브는 이거 치는 게 아니는 거야. 치는 게 아닌 거지. 치는 게 아니라 받는 건데. 받고 죽이는 거지. 그렇지. 힘을 가는 게 아니고 흡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맞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서비스는 뭐냐면 이 서비스는 이미 커트 서비스가 아니다. 근데 내 방법은 똑같이 커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뜨는 건데 그러면 내 방법이 커트가 아니려면 내 방법이 누르는 방법이 돼야 되려면 그럼 공하고 나하고 위아래를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위치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치고 싶으면 안 맞죠. 그렇죠. 내려야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연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잡이가 올라가는 방법. 다음 그게 손목으로 만들면 좀 불편하니까 팔꿈치를 만들면 손잡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고 볼이 밑에 있어야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지. 이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만드니까 이걸 맞는 순간 치게 되는 거지. 날아간다고. 회전은 오는데 이거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때려버리니까 그렇죠. 날아가죠. 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힘을 하나도 안 가했지만 이미 이 방법이 나가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고 있어 버리니까. 이 구조에서 볼을 맞추면 무조건 날아간다. 무조건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걸 빼는 순간 이건 죽이기가 힘든 거야. 시작부터 잘못됐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까 같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잘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 되게 붙여가지고. 그렇지. 왜냐면 이미 거리가 없는 거야. 빼도 거리가 없어.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지. 없는 거야, 이러면. 자, 맞아. 이렇게 하면 빼도 거리가 없어. 맞아. 이러면 나갈 수가 없어, 구조상. 줄 수가 없지. 줄 수가 없어. 왜냐면 공은 거리가 없으니까, 이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이게 떨어져 계신 분들은 서비스 기니까 떨어져야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서브를 넣으면서 빼는 순간 이거는 다 아웃. 그리고 떨어져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받아주기 위한 리시브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떨어져서 넘기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는 거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이제 차이점이 있지만 스타일이 다르니까. 무조건 볼하고 아래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좀 걸린다 싶으면 이게 아마 걸려서 문제 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튀어서 나가니까. 이쪽으로 나가거나 날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옆으로 날린다든지 그러니까 각을 이용해서.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리시브 할 때는 각을 줄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현준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서비스 짧게 내신 거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붙어요. 자, 짧게 넣으세요. 짧게 넣었으면 이미 비거리가 짧아. 그렇지. 그쵸? 근데 이미 나하고 볼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이 들어가는 힘에 의해서 맞추면 무조건 날아가지. 무조건. 또 앞뒤가 또 생기고. 더 날아가지. 더 날아가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팁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찍었던 서비스 넣을 때 우리 그 휴지 게임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상대방이 떨어지는 포인트를 봐서
내 자세가 미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힘이 죽은 다음에 볼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저걸 떨어지는 부분을 안 보면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컨트롤하면 이건 컨트롤하기 힘들죠. 뭐 먼저 간다든지 뭐 이제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니까. 왜냐면 공하고 아래 이걸로 못 만드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얘도 이걸 봐야 빨리 가서 이렇게 아래 위를 만들어야 힘을 최소화해야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늦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커트의 방법보다는 늦었다면 이런 쇼트의 방법으로 받아야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이거는 안 나가는 방법이니까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짧은 서비스가 오는지 그 상대방의 위치에 떨어지는 부분들을 빨리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리시브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제 나름대로 팁이라고 줬던 게 이제 서비스 넣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일로 잘 못 넣으니까 여기 포기하고 받아라라고 하는 게 뭐 포기하라고 하는 게 포기를 해야지. 약간 그런 요소거든요. 그런 요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립도 약간 상대방이 이런 폼을 좀 잡으면 약간 그렇지. 것도 그리고 이제 약간 팔꿈치를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다든지. 이런 게 쉬운데 습관이 돼 있는 거지. 각을 못 그러니까 우리는 잡으니까 습관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립도 이제 이렇게 기준에서 약간 얘를 요렇게 뭐 그러니까 저한테 빨간 면이 많이 보이는 거죠. 좀 편안하게 잡는 그래서 거죠. 앞면이 보이면 상대방이 이런 폼을 좀 잡으면 요 앞면을 좀 이렇게 보이게 약간 이렇게 있으면 요런 것도 좀 들어가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러니까 받는 데만 연연한다면 오케이.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이게 더 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현주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구현적으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근데 보면 맥락은 같아. 똑같이 그러니까 하는 방식은 다른데 표현 방법이 어떻게 다르고 그쵸. 이제 판단할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그러니까 기준을 두라는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 상황을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그렇지. 우선순위를 어떤 생각을 먼저 갖느냐의 생각인 거죠. 이제 각자 시청자들이 본인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걸 저희가 어떤 오늘 그래서 약간 선택하느냐. 이런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의논하면서 사람들이 같아요.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답이기 때문에 방법의 이제 론이니까 그걸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 결론은 먼저 볼에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해서 볼에 떨어지는 위치를 좀 봐라. 그리고 상대방의 서비스는 파쪽보다는 특히 이 서비스 낼 때는 백쪽 서비스가 많이 올 확률이 크니까 우선 여기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고 여기는 좀 버려둬라. 그리고 이제 이 몸을 꺾기보다는 이제 팔꿈치를 좀 많이 활용하자. 그렇죠. 그리고 볼하고 힘을 가하는 게 아니고 이건 힘을 죽인다고 생각을 하죠. 쿠션을 잡는. 그래서 볼하고 거리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는 이 볼이 떨어지는 위치에다 라켓을 갖다 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찾아가는 거야. 그렇지. 여기를 이렇게 여기 찾아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찾죠. 오케이. 그죠? 정답입니다. 나중에 찾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찾느냐, 먼저 찾느냐, 이게 가장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루프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데 동호인분들은 항상 볼을 이렇게 치는 거죠. 이현주 선생님이 최근에 얘기하는 항상 볼을 친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볼을 나중에 이 스윙으로 찾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죽이는 건 이게 아닌 거죠. 공을 그죠? 치기 위한 어떤 기준점을 잡기보다는 공의 리듬을 읽고 거기에 맞는 맞는 그 비율을 그렇지. 어느 때는 볼하고 거리를 늘리고 어느 때는 볼하고 거리를 줄이고 그렇지. 이게 그게 컨트롤이라는 건데 왜냐면 상대가 어떤 공을 언제 어떻게 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나한테 많이 주면 적게 주고 그렇지. 상대방이 나한테 적게 주면 내가 많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항상 내가 많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그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통상적으로 하나만 보고 있는 그게 문제고 이제 그걸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리시브라는 게 사실상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둘이서 약간 치키타카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가 마무리하세요. 내가 이건 할 수는 없잖아. 그렇네. 근데 하여튼 뭐 맞는 얘기고 정답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렇죠. 맥락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고 각자 이제 또 이제 받아들일 때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뭐 윤교 선생님이 또 얘기한 부분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기준에서 흡수를 하느냐 대신
이제 우리가 쓰는 어떤 밸런스나 맥락은 항상 비슷해요. 그리고 기준은 같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서브는 주는 게 먼저고 리시브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주는 느낌이 아닌 자꾸 흡수하는 느낌. 리듬도 필요하고 상대가 뭘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핵심적으로 이해한다면 먼저 흡수를 하면서 상대방은 대응을 하다가 그러면서 컨트롤을 하고 공도 좀 많이 만져보고 그 이후서부터 상대방이 그 영향력에 의해서 나도 조금씩 무리해 가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맞죠. 리시브는 내가 줄을 이루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 흡수하는 대로 받는 위주로 자꾸 한다 그러면 안정감은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가벼운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열심히 떠들었더니 목마르네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서브 리시브 요 댓글 보고 저희가 한번 근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영상을 이제 최근에 찍기 시작했긴 했지만 동호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우리도 30년 동안 리시브 헤맸어. 맞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습관이 된 거지. 네. 우리 알고 있는 상태는 다 받는 거지. 하도 많이 받아보니 이제 네. 습관이 된 거고 이제 이것도 그래요. 많이 받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많이 받아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아마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리시브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방이 서비스를 다양하게 넣으면은 사실상 리시브하기 누구나 다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어차피 탁구장에서 많이 사람들하고 계속 꾸준히 친다면 내가 일단 한 달 정도는 진다는 생각으로 다양하게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에요. 지금 지기 싫어서 이렇게 넘기기 위하면 절대 기술의 레벨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면서 좀 바꿔보자라는 느낌. 어떻게? 필요한 부분을 내가 잘 활용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확 눈에 띄는. 그러니까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한 달 동안 나 게임 안 이길 거야. 이러면 조금의 변화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런 부분 한번 좀 더 도전 심리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리시브는. 훨씬 더 편하고 한 달 뒤에는 내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현 선생님이 마무리하세요. 네가 하세요. 자, 요 부분 어떻게 될까 조금 각자 뭐 받아들이시는 느낌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리듬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리시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